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장 걱정하는 거리는 뭘까요? 역시 창업을 통해서 대박을 치는 이런 성공 신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근심 걱정 중에 하나는 역시 창업을 통해서 혹시 내가 허무하게 실패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업자들도 이제는 우리나라 570만 창업자들이던 신규 창업자이던 창업 실패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칫 이 실패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 중에서 1년에 83만 명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폐업하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이 성공을 위해서 잠시 폐업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허무하게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 분 한 분 붙잡고 물어보면 실패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문제였다,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문제였다, 이 동네가 문제였다,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 체계적으로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죠. 아이템. 이 아이템 때문에 창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사실은 최근 아이템 때문에 실패한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 5천만 수요층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템이 오픈을 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반면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돼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허무하게 이 실패 고배를 마시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즉 시장 규모 대비 과다 출점으로 인한 이런 실패 사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런 과다 출점 대비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라고 본다면 특히 우리나라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을 가져온 대표적인 창업 업태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겠죠.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한 3,800개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사실 1년에 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600개 브랜드 정도가 폐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가맹점이 되었다가 허무하게 실패하는 사례 요즘 시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아이템 브랜드가 하나 떴다. 이를테면 단기간 내에 갑자기 100호점이 생겼다. 200호점이 생겼다. 그러면 제2, 제3, 제4 유사 브랜드들도 순식간에 많이 오픈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유사 브랜드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브랜드, 아니면 이미 돈 벌고 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이런 가맹점주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행업종으로 전락하면서 실패의 주인공이 되는 케이스는 요즘 시장에서 너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의 실패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즉 공급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생명 곡선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판단 후에 저는 창업을 진행을 해야만 이 허무하게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브랜드 선택으로 인한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최초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우리 한국 시장을 놓고 한 것은 1979년이죠.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명동에 오픈했던 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 한식 프랜차이즈가 대중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 독립점으로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이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패 사례 참 많은데요. 이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 다음에 가맹점주가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서로의 어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이론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가 뜬다 그러면 단기적인 급행창을 가져오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너무 유행업종으로 보이고 구매 가치가 떨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빵집 같은 제과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옛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유명했던 뭐 S모 제과점, 그 다음에 C모 제과점, 아주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 많았죠. 근데 사실 20년 전에 그 날렸던 그 브랜드 제과점이 지금 2014년 입장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이 브랜드의 생명 곡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늘 보시면서 사실은 아이템 결정, 브랜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역시 아이템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오래된 음식점이나 오래된 가게들을 가보시면 한결같이 그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들은 저는 지금 옛날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초심을 버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문제는 그 사장님은 똑같은 정성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를 둘러싼 주변의 경쟁 구도, 경쟁 지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갑자기 큰 가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대형 브랜드도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은 갈 곳이 많아졌고, 그 오래된 가게들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던 고객들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러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 반복 구매 빈도가 떨어지면서 장사 안 되는 이런 오래된 가게의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오래될수록 창업 디자인 관점이라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으로 사실은 중요한 실패 원인은 최근에 이 상권입니다. 사실은 이 상권 그러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권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건 뭐 어디 저쪽 대학원 부동산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나 들렸던 상권 분석, 입지 분석 잘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사실은 상권 입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권 선택의 어떤 상권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여 내가 실패되는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우리의 상권이나 인생이나 브랜드나 아이템이나 공통점은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상권도 뜨는 때가 있으면 지는 상권, 뭐 유망 상권, 전망 좋은 상권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상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를테면 서울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셨던 분, 아니면 서울에서 그 동네 한 70년대, 80년대 데이트를 즐기셨던 한 50대, 60대 이런 소비자들이라면, 그 당시 소비자들이 사실은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가장 최고의 드라이브길 상권, 7, 80년대 서울의 최고의 드라이브길 상권 어디였을까요? 사실은 이 일본 국도를 타고 이어지는 통일로 상권 아주 중요했죠. 근데 8688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로의 대체제인 자유로가 뚫린 거죠. 그래서 통일로변 상권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들이 안 오는, 덜 오게 되는, 소비자들도 통일로로 가는 것보다는 자유로 거쳐서 바로 문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소비자들의 동선, 차량 동선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구상권 같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상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권의 라이프사이클 하락으로 실패하는 원인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상권 그러면 흔히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재테크죠. 재테크.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 관점에서 이를테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앞에 가서 뭐 이를테면 호떡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가서 진을 치고 열심히 호떡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은 아직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권이 완벽하게 형성되기도 전에 이 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케이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내가 여기 진입했을 때 혹여 희생태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걸 좀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5대 신도시가 지금 입주한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5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이 된 상황이고, 뭐 5대 신도시 이후에 오픈했던 죽전이나 최근에 서울의 동탄 상권이나 뭐 이런 상권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동탄 지금 한참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상권이 항상 조성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 창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 상세력이 완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초기에 희생타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 창업자 입장에서 늘 상권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골목도 있다는 거죠. 즉 뜨는 상권이라고 해서 모든 골목이 다 호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뜨는 골목, 지는 골목도 있다는 거죠. 이 동일 상권 내에서도 뜨고 지는 상권, 즉 어떻게 보면 지는 골목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실패 창업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는 과연 지는 골목을 어떻게 발견할까?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물건 거래 동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뜨는 골목에서는 임대점포 찾기가 힘들고요. 지는 골목에서는 너무나 많이 임대점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접수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관점은 아무리 뜨는 골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생긴 가게인지 못생긴 가게인지 여기에 따라서 창업자들의 성패가 엇갈리는 경우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판단하는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점포 잘생긴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첫째, 모든 점포 가치 판단 기준은 소비자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잘 뛰는가, 가시성에 대한 문제, 들어가기 쉬운가, 접근성에 대한 문제, 1층이 나을까, 2층이 나을까, 지하가 나을까, 아니면 편의성에 대한 문제. 들어갔는데 가게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차하기도 좋고 유유공간도 있어서 일하기도 편하다. 가식성, 접근성, 편의성이 좋아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에 대한 문제죠. 너무너무 좋은데 월 임대료가 10평 가게인데 요즘 홍대 상권이나 이런 대형 상권에 가면 실면적 10평 가게가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 넘는 가게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못생긴 가게로 전락해버리는, 즉 임대료 내다가 결국은 이 실패 가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권과 점포 입지 판단, 그 다음에 잘생긴 가게와 못생긴 가게의 판단,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라면 역시 이 주력 아이템과 어떤 핵심 수요층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의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우리나라 570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기존 이 아이템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나는 30, 40대 남성 고객층이 나의 핵심 고객이야. 나는 20, 30대 이런 여성들이 나의 핵심 고객이야. 근데 이런 핵심 고객이 맞는 상권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객층과 엇갈리는 상권에 들어갔을 때 실패 점포로 이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를테면 여기는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른 대상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기는 정말 직장인 대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부 대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수요층과 내가 운영하는 아이템과의 적합성 여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뭐 창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는 너무나 대박 가게였는데 그 대박 아이템을 우리 동네에 가져오니까 쪽박 가게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 밀양 상권에 가면 부산 밀양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 그러면 사실은 돼지국밥 너무나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부산식 밀양식 돼지국밥집이 서울 수도권 상권에 오면 의외로 이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음식 관련 아이템이든 판매업, 서비스업 마찬가지로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상권에 뜬다고 해서
그 상권에 뜨는 아이템이 내가 원하는 희망 상권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도 반드시 대박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 아이템과 상권을 놓고 이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상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즉 수많은 상권에 대한 상권 여행을 자주 해야만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아이템이 뜨고 어느 지역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아이템이 망하더라. 줄 서는 가게와 팔이 날리는 가게는 어떤 거고,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1층이 나을지 2층이 나을지 10평이 나을지 20평이 나을지 이런 경우의 수들을 잘 판단하는 이런 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눈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의 실패 요인으로는 첫째는 가장 큰 게 역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업시장에서 사람에 대한 실패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째, 창업자 자신이죠. 사실 우리나라 570만 사업자를 내고 계시는 사장님들. 사장님들의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들을 직접 포장을 해서 요즘 유명한 SNS나 아니면 이 쇼핑몰 사이트에 올리면 과연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를 주고 구매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장해서 쇼핑몰에 올리면 나는 과연 얼마에 팔릴까? 이런 가치, 사장님의 가치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장님 옆에 계시는 직원의 가치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 수상공인 시장에서 나 홀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정해져 있죠. 또 나 홀로 벌 수 있는 수익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와 직원, 어느 소상공인 시장에서는 정말 이 주인, 직원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은 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은 역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왕처럼 대접받는 직원의 활기를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떤 투톱 시스템으로 제대로 이 성과 창출로 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사람 역시 고객이죠.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 너무 까다로운 고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 소비자가 까다로워졌을까요? 갈 곳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은. 갈 곳 모난 소비자들은 늘 까다롭고 목에 힘주기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연극을 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까다로운 고객을 나의 단골 고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고객들이 곡해해서 SNS나 이런 데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이런 고객들도 요즘은 쉽지 않게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실패 요인은 자금 관리 때문에 실패 요인도 있죠.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 한국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자영업자 부채 비율 높아지고 있다. 저는 좀 5천만 원 창업자라면 5천만 원 이하 아이템을 보는 게 오히려 요즘 시장에는 맞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있으면 거의 한 1억 원 아이템을 놓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초보 창업자일수록 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실패하는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시설은 곧 창업 디자인 관련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은 외장 디자인, 즉 익스테리어 디자인만 바꿔줘도 얼마든지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외장 디자인 중에서 간판 디자인, 간판을 구성하는 상호라도 한번 새롭게 바꿔주는 이런 시설 경쟁력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와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창업 디자인 전략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창업 시장에서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뭐니 해도 역시 창업자 때문입니다. 창업자. 자신이죠, 자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창업 실패 사례를 이 조사 분석하다 보면 역시 실패 원인의 최소한 50% 정도의 원인은 창업자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과연 몇 점인가, 창업형 스타일로 늘 나를 담금질하고 나를 변신해가는 노력,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실패 요인도 사실은 직접 이를테면 부부 창업으로 인해서 부부 창업으로 사업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간접 창업, 최근 들어서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나이에 내가 직접 창업하기는 좀 그렇다. 처남 처제 일로 와. 내가
돈 낼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지인분들을 불러서 자금을 투자한 간접 창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지인분들이 창업자를 인간적으로 배신할 리는 없지만 지인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이런 창업자분들이 창업시장을 놓게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 아주 많고요. 저도 사실은 그 옛날 저희가 직접 직영 매장으로 운영하는 일식당을 한번 제가 장렬하게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외부적인 악재였죠.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비브리오 콜레라 파동이 한번 우리나라 그 여름 지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때 한번 우리나라 상권에 그 이슈가 터지면서 모든 횟집, 일식, 바다 관련 음식점이 한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늘 외부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이 악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패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실패 사례는 우리나라 3,8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본사 사장님들께서 이 자사의 가맹점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모든 가맹점이 100%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 매출 부진이 일어났을 때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자사만의 독자적인 경영 개선 프로그램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그런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하면 성공률이 높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지금 창업자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0가지 창업의 어떤 실패 원인들을 항목별로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실패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신규 창업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창업자들의 실패 원인을 충분히 학습하고 상권에 나가보면 지금도 실패 직전에 있는 가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가게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이게 아이템 때문인지 입지 때문인지 경쟁 구도 때문인지 사장님 때문인지 이런 부분 좀 잘 원인 분석하면서 학습해 간다면 이 창업 시장에서 허무하게 실패하는 이런 주인공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